본격 타이거즈 편의 방송, 전설의 타이거즈 오늘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타이거즈에 대한 뒷담화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타이거즈의 모든 것들을 없는 얘기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방송이에요. 오늘 편하게 여러분과 만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저희에게 정말 어렵게 섭외했습니다. 이 두 분. 영광스러운 우리 타이거즈의 전설 두 분인데요. 김성한, 김종모 전설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예. 저는 두 분 뵈니까 제가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면 제가 두 분을 보고 컸거든요. 몇 살 때? 제가 9살 때인가? 그때 뭐가 있었냐면 왜 두 분 포함해서 이제 야구 선수들이 그 티켓 같은 거 있었어요. 그렇지. 딱지 같은 거. 네, 그거를 공책에다가 그 노트북이 나왔거든요. 붙여가지고 다 붙여가지고 갖다 주면 글러브나 배트를 줬어. 그거 너무 받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김성한, 김종모 사진이다. 그러면 이제 다른 선수들 사진 잘 안 나가는 사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김종모, 김성한은 그런 그 사진이 인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김봉현, 김준환, 김일권 이런 사람들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거 한 10장 모아서 한 장하고 바꾸고 막 그랬었어요. 저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어린 시절에 정말 두 분의 그 젊은 시절을 제가 보고 자랐던. 근데 이제 연세가 이제 좀 되셔서 이제 만났습니다. 그때 얘기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는 뭐 이렇게 오늘 실내 야구장 와서 지금 만나뵙는데 저는 이 실내 야구장 은퇴하고 나서 처음 와봤어요. 처음이요? 이런 데를 처음 와봤어요. 사설로 하는 곳은. 그런데 와서 보니까 우리 옛날 그 무등경기장 뒤쪽에 있는 호승관. 그렇지. 호승관의 그 시설보다도 100배는 좋은 것 같아요. 우와. 제가 볼 때 그때 당시에 이런 시설을 갖춰서 야구를 연습을 했더라면 타이거스가 7번이 아니라 한 17번 정도를 아마 우승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장 안에 들어가면 우선 한 10분마다 한 번씩 밖으로 나가서 호흡을 해야 돼. 왜요? 이게 이렇게 다 가둬져 가지고 이게 배팅을 한 번 통풍이 안 돼요. 통풍 안 되니까 나와서 숨쉬기 하고 다시 가서 하고 그래. 그때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인데 혜태가 많이 어렵다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정도의 규모의 어떤 실내 야구장 하나를 만들지 못했을까. 아마 사고력이 부재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진짜 이 양탄자 같은 이런 그 잔디, 너무 좋아. 이런 곳에서 우리는 이런 게 없었어요. 전부 흙에서 놀았거든요. 맨 땅이었잖아. 맨 땅에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곳에서 어떻게 야구를 잘했는가 싶기도 하고. 캠프를 가기 전에 또 우리가 빨리 못 가고 또 이런 경제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운동장에다가 이렇게 비닐하우스 같은 걸 쳐가지고 배팅 하는 데만 이렇게 안 죽기 걸 만들어 놓고 비닐을 써놓고 그렇게 하우스 출발하고 뭐 이런 경우가 그때 있었어요. 저 예전에 라디오 취재하러 갈 때 그 무등경기장 뒤편에 하우스에 있었어요. 이군들 뛰는데. 진짜로 그때 하우스에서 하더라고요. 나중에 찢어져 가지고 바람 들어오고 열악했어요. 일부러 찢은 거 아니에요? 통풍되라고? 찢어서 답답해가지고. 그 육상 그 100m 이렇게 트랙하고 쭉 있어서 운동하기는 천혜의 조건이었죠. 사실은 좀 답답하긴 했었어도. 근데 답답하고 그랬지. 좀 짠한 게 두 개였는데 하우스였다는 게 좀 짠했었고 또 하나는 거기서 만난 2군 선수들이 너무 절박하더라고요. 그 농작물을 키워야 되는데 사람 선수를 키웠더니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그 식으로 이제 뭐 연습을 하셨는지.
지금은 선수들 그 계약 조건 때문에 2월 1일부터 이제 전지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사실은 계약은 그렇게 2월 1일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1월 5일 정도에 훈련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보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 비활동 기간인데 사실은. 근데 그것은 이제 왜 그랬냐면은 이제야 말할 수 있다. 김웅룡 감독의 그 300mm 발 그것이 무서워가지고 한방 걷어차면 발이 300mm이셨어요? 310mm. 우와. 예. 그 아마 310. 내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왕발이셨네. 아마 김웅룡 감독 그때 당시에 김웅룡 감독 얘기라 그러면은 안 따라서는 먹고. 그렇죠. 찬하에 김승하에도 따라갔으니까. 그 왕발에 맞아보신 적 있습니까? 맞아보진 않고 피했죠. 피했죠. 예. 그럼 김정모 선수는 혹시 저는 나는 그때는 조금 이렇게 성격적으로 둘이 김웅룡 감독하고 친했어요. 아 그래서 삼성으로 데려갔구나. 네, 그렇죠. 나는 삼성 싸웠댔죠. 그래서 못 따라갔죠. 근데 그 좋은 거를 더 누리고. 그때 영상 보면 우리 김성환 전설하고 옆에 누구 두 명이 더 있는데 눈싸움을 해. 사직동물원에 호랑이랑 눈싸움을. 그때 우리가 그 전체 같이 갔던 그 기억나는데 그때 이제 아마 그 호랑이하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그때는 이제 스포츠 전문지들 기자분들이 많이 따라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제 이걸 뭔가 남겨야 되잖아요. 신문에 좀 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자연스럽게 이제 하지만 그때는 액션을 좀 취해주라고 한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포즈를 좀 잡아주라고 한다고. 뭐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이 이제 호랑이하고 눈싸움 오는 훈련을 한다 이렇게 탁 쳐다보는데 그게 이제 기사화가 되는 거죠. 진짜는 아니죠 그거. 그게 진짜 무슨 호랑이 눈싸움하고 그 무슨 훈련을 하겠어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독자들이 볼 때는 와, 타이거스는 역시 틀리구나. 진짜 호랑이하고 눈싸움을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구나. 근데 전부 다 구라했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요. 응? 그렇지. 그리고 그때는 좀 우리가 어설프잖아요, 사실. 뭐 이렇게 촬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네, 그때는 기자분들이 방망이를 이렇게 들어라, 이렇게 들어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리궁뎅이잖아요. 그러면 엉덩이를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딱 빼갖고 하라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크루즈업 시켜서 찍는 거예요. 그 팬들한테 그걸 보여주는 거야. 그렇게 일부러.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제 그때 당시 허라는 대로 했죠. 지금은 그렇게 안 될걸? 아마 선수들이 지금 선수들이 자기 폼에 마음에 안 들면 안 할 거예요. 지금은. 근데 지금도 좀 독특한 그 타격 포즈긴 한데 그 오리궁뎅이 타법은 본인이 개발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대학 때. 대학 때 아니 처음에 대학 때 배성서 감독이 시작을 했어. 처음에 대학 때 동국대 시절에 배성서 감독이 시작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프로까지 연결됐는데 프로에 들어오니까 그 폼을 누군가 코치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혼자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해가면서 했죠. 나는 내 기억에는 김동익 감독이 이렇게 딱 어드바이스를 해준 걸 옆에서 봤거든. 그러면서 내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낮추라고 그러더라고. 이걸 낮추라고. 나 그 얘기를 조금 들은 적이 있어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야. 네, 이제 실제로는 배성서 감독, 그 당시 동국대학교 감독이 거의 흡사한 그런 그 자세를 만들어주면서 계속 그거 가지고 훈련을 했었어요. 은인이셨네. 그렇죠. 제가 이제 그 매체를 보면은 배성서 감독이 그런 그 최초의 오리궁뎅이 타법에 대해서 그 둘이서 이제 훈련을 하다가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게 이제 시작이 돼서 그런 와중에 이제 프로야구가 생긴 거죠. 이 프로에 와서 보니까 코치가 내 폼에 대해서 누가 관여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한 이제 초창기니까.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돌아가신 그 우리 김동혁 감독님이 이제 또 그런 그 여러 가지 약간 그 조언을 해줬던 것은 사실이지만 전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면 거의 내 스스로 그것을 하면서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금 이야기지만 김웅룡 감독이 그 독특한 타격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라고 좀 바꾸라고 얘기 안 했습니까? 그랬어요. 바꾸라고 할 수가 없죠. 잘 치는데. 잘 치니까. 근데 가끔 이런 얘기를 살짝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갖고 되겠어? 맞아. 되겠어? 툭툭 뭐 던지는 이렇게 말로. 좀 안 좋은 인상으로. 네. 근데도 계속 오기 부리고 계속 했다고. 아니, 잘 치니까. 뭐랑 못했지.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나이 먹고 이제 은퇴 말년에 네. 야, 너 그거에서 어떻게 그거 가지고 되겠냐고 이제 그러니까 사실 제가 충격을 좀 먹고 열이 좀 받았죠, 네, 사실은. 네. 그때 감정이 조금 안 좋았었죠. 감독님한테. 네, 그래서 난 사실 그동안에 쭉 해왔는데 이제 와가지고 내가 힘 떨어진다고 나를 이렇게 버리냐 시기였죠. 솔직히 서운한 감정이 좀 있었는데.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파순잔치하면서 다 풀었죠. 다 풀었어요, 완전히 풀었죠. 제가 사실 김웅룡 감독한테 새해 인사를 이렇게 전화를 잘 안 했었어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감정이 쌓인 게 있었구나. 아니 뭐 꼭 쌓였다기보다는 묻어둔 것이 있어서. 쌓인 거나 묻어둔 거나 똑같은 묻은 거하고 쌓인 건 틀리죠. 그랬는데 지난번에 팔순잔치 하면서 네. 우리 타이거스 위상을 좀 살렸고 감독님한테 진심으로 그 오랫동안 저희들 곁에 계셔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 감사의 뜻을 전달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 2021년 새해 들어서는 그래도 이제 나도 서서히 나이가 들어가니 네. 감독님 또 이렇게 그 건강도 상당히 안위가 걱정이 되고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좋아하시죠. 네. 좋아하시죠. 그때 또 한참 그 당시에 여기 나주 쪽에 눈이 많이, 광주 나주가 눈이 많이 왔었는데 네. 야, 거기 눈 많이 왔다는데 괜찮냐? 그러는 거예요. 전화했어요? 네. 그래서 예, 괜찮습니다. 감독님 추우신데 건강 조심하시고 하여튼 건강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한번 보자. 그러더니 그렇게 좋아하니까 처음 봤어요. 오늘 전화해봐 한번. 나도 전화 안 하셨어요? 안 했을 거예요. 나는 안 하는데. 끝까지 안 하더라고요. 아니, 삼성까지 데려갔는데 안 서서까지 하더라고요. 데려갔는데 왜 전화 안 하세요? 아니 근데 가끔 전화 오시면 네. 너무 무뚝뚝하게 받으셔. 안 그래, 나 요즘 안 그래. 아니 전화 오면은 그래? 그렇다고? 알았죠. 최근에 전화한 게 언제입니까? 안 했다니까요. 몇 년 전이죠? 최근에는 했던 게 왜 했냐면 네. 우리 딸 결혼식인데 딸 결혼식에 딸 첫째 날 결혼식인데 그때 한번 했어. 고지서 보내니까 별로 안 좋아하지. 그러니까 무뚝뚝하지. 왜 이제서? 어디서 오는 거야? 그래. 광주입니다. 응 알았어. 그게 끝이네. 아니 근데 성환이하고는 풀었다 그러니까 그래 하신 것 같은데 네. 나하고 치렀다 해도 지금까지 다정은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아니, 내가 노력을 해야 되겠더라고. 사실은. 아니 근데 나이 굳이 드신 분한테 어떻게 어른들한테 그러니까요. 내가 동계훈련 하는 친구들 보면은 이제 여기저기 많이 가요. 여기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실내도 가고 요즘에 이제 뭐 좋아졌으니까 해외도 나가기도 하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이제 못 나갔거든요. 타이거즈도. 그때는 어땠습니까? 전지훈련, 뭐 동계훈련 이거는 뭐 어디 다른 데로 가는 데가 있었나요? 전지훈련 하면 하기 전에 네. 제일 좋았던 게 무등산. 무등산 완전 말이죠. 무등산 타는 거예요. 무등산 올라가요? 무등산 우리가 그때 바람둥이였다니까. 아. 완전히 왜 그러냐면은 저기 뭐야 중심사에서 그때 사람들 걸어 올라가죠. 네. 우리는 뛰어 올라갔다 위에까지. 그 비활동 기간이에요. 그때는 쉬는 기간이고 본인 스스로 몸을 만들게끔 계약서에 써 있어요, 이렇게요. 네. 근데 김웅룡 감독님은 계약서는 이건 전부 다 무시. 네. 1월 5일부터 하자. 네. 그러면 나가는 거죠, 뭐. 김웅룡 감독님의 그런 스타일을 감독님도 좀 받으신 거 아니에요? 저는요, 이 세상에서 김웅룡 감독이 하는 스타일이 최고의 어떤 그 지도력인 줄 알고, 네. 요거는 것만 빼고는 다 따라서 해야 되겠다. 아.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감독 현역 시절에. 예.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감독이 되면 나는 김웅룡 감독 스타일대로 하겠다. 단지 욕하는 것만 빼고. 예, 대놓고는 안 하는데 뒤에서 욕을 많이 하시죠. 예. 근데 이제 열받으니까 하죠. 열받으니까. 예. 근데 그 소리는 했어. 야 이 개 이런 거 했어. 그 정도. 지나고 생각하니까 그 당시에 그 시대 흐름에 있어서는 그런 욕하고 하는 거, 또 감독이 또 약간 강압적으로 하는 거, 이런 것은 그다지 크게 문제되지 않았었어요, 사실은. 예, 근데 저 외부로 나오면은 이제 그게 문제가 그렇죠. 되지. 네. 그렇게 요거 그 난리를 치고 타이거스 안에서 그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언론을 통해서 외부로 나가 노출된 것이 없어. 그게 타이거스 강점인 것 같아, 지금. 그 생각나나? 우리 한참 게임하다가 게임 못한다고 늦어지면 차 태워서 어딘가 모르겠어. 담양 어디? 아니, 어디야, 거기가? 거시기. 어디야? 어디?
양산 쪽이. 아니, 담양 가는 쪽에 그 어디입니까? 그쪽에 장성 넘어가는 고개. 거기에다 내려놓고 나이트갱이 끝났는데 그대로 차 타라 그러더니 거기다 내려놓고 뛰어오라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장성 고개 있잖아요. 장성 고개. 구길 이렇게. 맞아요. 그때는 그가 자갈밭이고 그것이 이제 뭐야 비포장도로 했었거든요. 비포장.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전체 선수를 하고 버스는 이제 들어와 버렸죠. 이제 오고 이제 한밤중에 이제 뛰어서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저는 이제 그때 택시 타고 왔어요. 네? 택시 타고. 거기까지 택시가 왔어요? 불러가지고. 혼자서요? 예. 다른 애들은 다 다른 사람들은 아마 다른 사람들도 다양하게 아마 뛰어왔다잖아요. 아니 제가 생각해 다양하게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그 왔을 거예요. 저만 온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때 내가 생각이 나는 게 그때 김무종 주동식. 추억의 인물들 나와요. 근데 이제 같이 뛰어갔다가 이제 오는 거야, 이제. 오는데 길가에 아무도 없는 거야. 이게 말하자면은 그때 휴대폰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 시실 쪽으로 가까이 오다 보니까 무슨 조그마한 가게가 하나 있어요. 그때 마침 이제 주머니에 내가 좀 패스포트를 들고 왔는데 얼마나 목이 마르든지 거기 들어가서 나 그 생각에 주동식, 김무종 몇 사람 들어가서 음료수를 한 번에 불긋불긋 먹은 기억이 나. 그러고 나면서 계속 주동식 선배가 뭐라 그러냐. 프로야구는 이거 아니야. 프로야구는 이거 아니야. 그런 식은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 말이지. 근데 그때 그분들이 이제 한국말이 좀 서툴었었어요. 아, 그렇죠. 그 당시에. 답답하지. 이게 뭐 하는지 일본에서 자기는 이런 것을 겪어보지 못했잖아요. 계속 어떻게 얘기했냐면 빠가! 빠가! 그래. 처음에 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혼자 여기다 불을 못 푸는 거야. 이것을 말이라도 지금 같은 뭐 한국말이라도 잘하면 이렇게 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나는 주동식 씨하고 이렇게 그 통화를 가끔 하는데. 그러세요? 예, 지금도 합니다. 이제 할아버지 돼가지고 그 나이가 좀 많고 가끔 통화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때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게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훈련법이었어요. 그걸 배우셔가지고 이제 그대로 국토해양정 다들 애들 데리고 가고. 예, 아니 이제 국토는 사실 이제 비시즌 기간에 제가 이제 그때 제안을 했던 것이 지리산 종주를 한번 해보자 우리가. 지리산 종주. 예, 멋지지 않겠느냐 이게. 그 단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지리산 종주를 하기로. 그게 이벤트성이었어? 그냥 이벤트였어요. 운동 아니었어요. 비시즌 기간이었어요 그때. 선수들 반응은 현역 시절로 똑같이 별로 안 좋았죠. 안 좋겠지. 좋아할 일이 없죠. 좋아하지 않지. 아니 본인들도 안 좋아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지리산 한번 가면 좋겠다. 재미있을 것 같다. 또 선수들도 단합이 될 수 있을 그런 계기가 될 것 같다. 그래서 했더니 스태프들이 반대를 했는 게 왜 반대를 했냐. 그 음식을 거기다 공급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 헬기를 띄워야 된다는 거죠, 이제. 대박이네. 헬기를 띄워. 그래서 내가 뭐 헬기를 그럼 띄워야지 않냐. 띄워라. 띄워서 주면 되지 않냐. 이 악골. 그랬죠. 근데 도저히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방법을 한번 우리가 서로 단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자. 내 고향 군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호남지, 우리가 이제 호남 프랜차이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전라북도를 거쳐서 전라남도를 거쳐서 돌아서 이제 그 5.18 묘지에 가서 참배를 하고자. 뜻은 좋네. 야, 이벤트 속으로 괜찮았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거기를 돌았죠. 그걸 너무 이제 야구에 접목시키려고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뭐 제 생각에 좀 그 선수들끼리 이벤트도 하면서 타이거스 새로 이제 인수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어려운 길들을 겪으면 그 선수들끼리 단합이 좀 잘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그런 이벤트를 만들었었어요. 그 부분은 팀워크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죠. 서로 의지하고 힘든 걸 막 같이 가고 이런 것은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근데 정작 본인들은 장성 그 터널에서 걸어올 때. 그건 시즌 중이잖아요. 시즌 그 야구. 같이 이렇게 단합을 해야 되는데 혼자 택시 타고 오시고. 이제 그것은 비밀인데 오늘사 얘기하는 거야. 그거는 그게 염려인 거라니까. 우리는 멍청하게 온 거고.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감독도 하고 다. 아니. 약간 우리 김종훈 선수를 부러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감독이 지금. 솔직히 나 감독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니야, 좀 있으면 부를 거예요. 그래요? 네, 이제. 개인적으로 저도 김종훈 선수께서 감독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번은. 김익용 감독 최근에 이렇게 같이 상대를 해보니까 옛날에는 무뚝뚝하시고 접근하기 엄청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무뚝뚝해요. 그리고 단답형이에요. 뭐든지. 뭐야? 왜? 어때서? 이런 식이니까 상대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제 통화를 하면서도 이렇게 좀 길게 했는데 그거 하다 보니까 자꾸 감독님 좋은 얘기만 많이 하고 이게 하니까 조금씩 열리시더라고. 근데 그때도 작전을 바꿔서 감독님 숙소에 가지고 감독님 요즘에 뭐 불편하신 건 없으신가요? 잠자리는 어떠신가요? 이런 것들을 자꾸 그때 추라이를 했었어야지. 그거 몰라? 그랬었는데. 김웅영 감독 혼자 사시잖아. 네. 자기 집을 못 오게 해요.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뭔가 있나요, 집에? 그게 아니고 네. 못 들어가게 해요. 못 들어가게 너무 지저분해. 이쪽 양말을 앉자, 이쪽 양말을 앉자. 이건 그래서 못 들어온 거예요. 내부를 보여주기 싫어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죠. 이제 본격 토크로 들어가면은 타이거스 선수들끼리 이제 팀 내 경쟁을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렇죠. 팀 내 경쟁을 하면은 팀 경쟁에서 밀린 선수들은 감독한테 불만을 가져요. 전체적으로 선수층이 두꺼워요. 네. 비주전 선수나 주전 선수나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A라는 선수가 시합을 많이 나가고 B라는 선수가 거의 대등에도 불구하고 많이 못 나가면 이 B라는 선수가 불만을 가져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럼 어디 가서 불만을 표출하냐? 네. 감독이 방에 가서 불만을 표출하죠. 네. 그러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문을 안 열어준다니까. 그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예 들어오지 마라, 너네. 네. 듣기 싫으니까. 아니, 듣기 싫은 게 아니라 무섭잖아요. 무서워. 젊은 애들이 와서 왔다 갔다 하면 무섭죠. 그 생각나나? 대구 수성 호텔에서 우리 장모 포수께서 신문에 안 난 얘기예요. 자기가 이제 불만이 있어가지고 술을 먹고 김웅영 감독님한테? 네, 당시에? 가서 이제 벽을 깼는데 이만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깨고 들어갔는데 두드려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벌써 상황 파악이 된 거야. 이거 열어주면 안 되겠다. 난리 나겠다. 이제 그만큼 또 머리가 좋아요. 지금 현재 장채근 당시 포수는 지금 감독이 홍익대학교 감독이 됐어요. 그 등치도 이래가지고. 제가 그 관련해서 이제 들은 얘기가 있어요. 지금 SBS 해설위원은 이순철 해설위원이 선배예요, 장채근이. 그러니까 이제 소주를 한 잔 먹는데 자꾸 이제 그 관련해서 불만을 하니까 그렇게 이제 이순철이가 야, 인마 그러면 직접 가서 얘기해, 자식아. 뒤에서 왜 뒷담만 치지 말고. 부추긴 거지. 아이고, 가서 뭐라고 하고 뭐 달라들든지 많이 해라. 그러니까 진짜 가까워서 아이, 가봐, 인마. 너 네가 용기 있으면 가봐. 이렇게 부추긴 거예요. 그게 한대 보고 휙 들어갔는데 거기서 뒤지게 맞았죠? 맞은 거 맞는데? 안 열어졌어. 안 열어준 거예요? 맞은 거예요?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 안 열어졌어. 안 열어졌어요? 안 열어졌어. 경험이 있겠대, 그때. 폭력은 안 돼요. 그럼요. 제가 이런 방송에서 말씀드리면 그건 절대 안 되고. 조금 이따 그 얘기 다시 하겠다. 할 얘기가 있어요, 그거는. 그래요? 자, 본격 타이거즈 편의 토크쇼 김성환, 김종모 전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폭력 얘기로 가죠. 그럴까요? 나온 김에. 근데 사실은 자기 표현을 표출하러 갔다가 많이 혼난 사람들 많아요. 김웅영 감독한테. 누구 있습니까? 옛날에 방수원 투수는 마운드에서 바꾸려고 하는데 내 기억으로는 그때 4회까지인가 승리 투수라고 있었어요. 오래간만에 선발 나가가지고. 근데 그 방수원 투수는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몇 회만 더 넘어가면. 몇 회가 아니라 1이닝 한 타자, 2타자 정도만 갈 거예요. 그러면 너무 아깝지. 근데 이제 구위가 안 좋으니까. 불안하지. 불안하잖아요. 한 점을 이기고, 2점인가 이기고 있었어요. 이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코치를 시켜서 이제 내려오라고 그러더니 안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김웅영 감독이 직접 올라가서 볼을 주라. 그러니까 볼을 딱 감추고 뒤로 마운드 뒤로 도망가 본 거야, 이제. 그게 망신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감독이. 그렇죠. 선수 교체를 하러 왔다가. 관중이 다 보고 있는데. 다 보고 있지. 와, 놔둬라. 나도 안 했어. 놔두라고 이제 관중들은. 야, 글레이데이트야, 이거. 살려줘. 가지고 이제, 그렇지. 이제 그런데, 이제 김웅영 감독이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억지로 가서 잡아갖고, 뺏어갖고, 투수 교체를 시키고, 나갔어, 이제. 이거 나가면서 뭐라 했냐고. 너 거기 들어가 있어. 너 이 개새끼 널 죽을 줄 알아. 그러니까 방수원 투수가 무서워하고 도망가버렸어. 게임 중에 도망가버렸어. 내려와서 이 새끼 어디 갔어? 없어져 버렸어.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야, 그때 당시 김웅룡 감독님 정말 대단하셨네요, 그러니까. 예, 재밌는 일이 참 많아요. 절대 이런 것들이 신문에 안 나와요. 예. 나오면 큰일 나겠는데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언론은 그런 것들을 쓸 수 있는 그런 그 뭐라고 할까 용기가 없었어요. 아, 당시 언론이 그렇죠. 예. 예, 왜 그러냐면 뭐 이렇게 이 조금 더 이제 그 좋은 것만 써야 되는 거예요. 김웅룡 감독이 좋은 면만 쓰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 에피소드들을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아, 이거 너무 재밌는데.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이런 이런 채널에서나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런 거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말하자면 언어 폭력 비슷한 건데 그 옛날 조정규 맞아요. 있었어. 그래 이제 고인 됐어요. 아, 지금 그래요? 심장병으로 심장마비로 갑자기. 건강이 조금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분이 원래 이제 김무종 선배 뒤에서 이제 불펜 말하자면 두 번째 포수로 이제 항상 준비하고 있는 이게 A와 B의 차이예요. 그게 그렇죠. 지금 이야기하는. 네, 근데 빼고. 예. 근데 이제 그때 무슨 데이터를 보냈는데 데이터를 보내려고 그러는데 보내면서도 김용 감독은 별로 생각이 없었던 거야. 근데 미국 나가게 됐어요. 나갔어요. 맞아. 근데 이제 보내놓고 벤치에다 있는 사람들한테 내 안타처럼 내 손에 장을 치다고 그런 거야 이제. 근데 말 중에 미안한데 야 하나 치고 옆에서 이제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야. 장을 친다 그러니까 못 들었을 거 아니야 본인은. 본인은 못 들죠. 하고 들어왔어요 이제. 이걸 선수가 얘기를 해줘. 내가 얘기해줬어 내가. 아 그랬어. 내가 일렀지 조정기 선배한테. 그거를 형 갖다가 감독이 형 저 안타 치면 손이 장을 지져본다대요 그때. 내보내놓고. 그러니까 열이 받은 거야. 안타를 못 쳤어요. 나라도 열받겠네. 또 그 형 성격이 또 보통이 아니거든. 가열적이고 또 보통이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김용 감독한테 그걸 달라드는데 와 나 웃기더라고 그거. 참 웃을 수도 없고. 그때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열이 받아서 아니 선수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고 그게 말이 안 되냐고 감독으로서 항의를 한 거예요. 조정혁 코치가. 선수가 그 당시에. 당시에 선수가. 그러니까 방망이 캐스가 바로 옆에 감독 옆에 있거든. 딱 빼니까 조정기가 도망가가지고 일루 쪽으로 쫓아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주로 감독님은 이렇게 때리러 다니고 선수는 도망가고. 예전에 해태할 때는 진짜 이게 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목소리 크면 이길 수도 있었나요 혹시? 와 이렇게 막 김윤용 감독이 이렇게 막 이렇게 배치기하고 와 이거 왜 이래? 이러면서 이거 아니야. 사실은요 약간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네, 김웅룡 감독이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 나와가지고 김웅룡 감독이 나오면 일단 심판들이 쫄아요. 그렇지. 인상 쓰고 막 하니까 쫄아. 왜냐면 그 김웅룡 감독이 나오면 관중이 일단은 동요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관중이 동요가 되면은 그 다음에 카메라 후레쉬가 어디로 가냐? 다 그쪽으로 가고. 심판 쪽으로 가요. 심판 막 이거 뭐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 사람 나오면 아이고 저 사람 또 나오네 머리 아파 죽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심판들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심판 판정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영향력을 어느 정도 미쳤다고 저는 봐요. 조심해서 더 잘 보려고 그러죠. 더 잘 보려고 하고. 네. 그래서 에피소드가 있어요. 잠실 야구장에서 그 당시에 시합을 하는데 그때 이제 문승훈 심판이가가 있었나? 문승훈 심판. 그래갖고 이제 그 심판한테 이제 어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치들이 이렇게 쭈르르 이렇게 또 가운데 이제 감독이 심판하고 막 이야기 싸움할 때 우린 이제 에스코트를 뒤로 하잖아요. 코치들이. 아 근데 말이에요. 여기 이야기를 막 듣고 있는데 뭔가 여기서 오는 것 같아요. 잠실 꼭대기에서 뭐가 슉슉슉슉슉 오는데 그 물체가 감독의 머리를 정통으로 때린 거예요. 김웅룡 감독을? 네. 퍽 소리 났습니다. 뭐예요? 그게 참외. 참외. 정통. 야 던진 사람도 대단하다. 그걸 어떻게 머리에 정통? 아니 이제 관중이 흥분한 거야. 심판하고 한 게 야 이 새끼야 심판한테 던진다고 던진 것인데 그게 이제 그 우리 있는데 하필 우리를 맞아야 되는데 감독이 가운데 있는 감독 머리에 퉁퉁 맞은 게 감독이 이제 이 못이 흘러내리니까 핀 줄 알았어요. 아이고 하면서 이놈을 잡고 이제 떠가고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본 게 야 피 안 나냐? 그게 피는 안 나는데 야 이게 뭐냐? 그게 그 참외가 맞은 것이 물이 흘러서 온 거예요. 그래도 아프잖아요. 아프죠. 여기서 던졌는 참외를 여기서 맞았으니까 참외가 박사가 났다니까요. 그 사람 어깨도 대단하네요. 그냥 대충 던졌는데 나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그 어필이
조금 하다 말았어요. 그냥 더 이상 이제 오페라 쓰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진짜.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거 정말 내가 볼 때는 진기명기,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데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야, 그런 영상 하나 있었으면 아마 어디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은 돌고 있는 것 같던데 김민영 감독이 공갈도 가끔 쳐요. 거짓말을? 예, 심판들한테 가서 이렇게 룰 수첩이 있어요. 이걸 들고 나가. 아, 봐라. 네, 이거 주간에 딱 잡고 나가요. 그럼 나 같으면 솔직한 얘기로 심판, 그거 뭐야? 한번 보자 그럴 건데 쫄아가지고 이걸 보지를 못해. 보라고 그러면 도망다녀 막 이렇게. 교묘하게 김웅룡 감독님은 그런 것들을 이용을 잘 했어요, 사실은. 그런 거 보면은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명장이라고 표현하시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그렇죠. 명장, 지장. 벌써 그냥 하는 것 같아도 뭔가 생각을 하고 있다. 노리고. 덕장은 아니었네요. 저는 덕장은 아니라고 봐요. 왜요? 또 용장도 아니라고 봐요. 왜요? 지장이 맞아요. 지장이 맞다. 왜 그러냐면 등치가 크니까 사람들이 뭐 용장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덕장은 뭐 절대 아니고. 덕을 못 쌓았네요. 아니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당시에는 덕장이라는 표현이 그 당시 시대 정신이 그렇게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창단 당시에는 해태 타이거즈가 14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14명? 제 기억으로는 15명으로 알아요. 15명. 근데 또 어디에서는 15명, 또 어느 곳에서는 14명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사실 좀 너무나 재밌잖아요. 15명이면 진짜 가요 밀력이 거의 없었다니. 투수가 지금 이름이 생각나는 게 김용남, 신태중, 강만식, 방수원, 상윤이는 그 다음에 있었어요. 83년도에. 들어왔나? 그 정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그래서 제가 유명해지는 거죠. 이 숫자가 맞아요. 적으니까. 3연전, 2연전을 해요, 그 당시에는. 그렇지. 일주일에 5경기를 하는데. 3연전, 2연전. 네, 3연전, 2연전을 했었어요. 80경기인가? 80경기니까. 전반기 40경기, 후반기 40경기예요. 이제 전반기 하다 보니까 투수가 금방 고갈이죠. 그렇죠. 더군다나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전부 완투한다는 가정하에 몇 회씩 돌아가지 중간 불펜, 마무리 불펜이 없잖아요. 이렇게. 느닷없이 이제 저보고 투수를 하라고 이제 그런 거죠. 지금이야 뭐 느닷없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동국 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까지 투수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제가 11경기 완투를 했어요. 11경기? 네. 춘계리그, 결승리그, 예선리그를 다 완투를 했어요. 보통 한 경기당 몇 개를 던지셨어요? 9회까지 던지는 거죠. 100개는 넘었겠네요. 100개가 뭡니까? 더 던지죠. 150개. 예. 그러면 이제 그 전개리그가 끝나고 나니까 여기가 이제 팔꿈치가 이상이 와서 그 뒤부터 이제 못한 거예요. 그랬는데 프로야구 들어오니까 나는 사실 타자로만 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씩 느닷없이 나보고 야 투수로 하라고 이게 안 좋은데 팔 안 좋은데. 근데 이제 오랫동안 쉬어놨잖아요. 이제 쉬우니까 어느 정도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던졌어요. 40경기에 내가 10승 몇 패? 5패? 10승 5패인가? 10승 5패입니다. 40경기 10승 5패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전반기만 던졌거든 내가 그 당시에. 그래서 기억나는 게 있어. 당시 사진. 던지고 어깨를 못 들고 이게 막 이런 내가 그 기억이 있다. 그러니까 던지라니까 던진 거예요. 지금 같으면 선수들이 내 몸이 안 좋으니까 못 던지겠다. 이거 와 진짜. 정말 잘생겼네요. 지금도 좀 잘생기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도 너무 잘 던지셨어 지금. 이제 기록을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선발승이 10승에서 4승인가가 아니고 나머지가 9원승이더라고요. 네, 10승 5패 1세이브. 네. 방어율이 2.88. 2.88.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역시 그 프로야구는 볼 스피드나 이런 것보다도 컨트롤이 좋아야 된다는 걸 또 느끼는 게 그때 김세현 의원이 정말 컨트롤이 좋았어요. 이게 슬라이더라든지 이렇게 콕으로 들어가는 게 그 참 좋았어요.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기록 하나씩 꼽아주신다면? 나는 사실 이제 그 프로에서 사실 82년도 초창기에는 그렇게 무슨 뭐 성적을 내고 그러진 않았는데 내가 사실 시즌이 끝나고 계약하면서 내가 조금 이 자극을 받았던 게 있었어요. 사장하고 계약을 하는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이제 82년도에 2할 9푼 1리했는데 82년에? 네. 그럼 놓친 게 아닌데?
아니 그런데 그건 딱 정해져 있어요. 뭐가 정해지냐면은 내야수는 3할을 안 쳐도 되지만 외야수는 3할을 쳐야 된다는 그런 딱 틀이 있더라고요. 자, 계약 조건에 이렇게. 우리는 몰랐는데 내년에 3할 오픈을 치면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겠다. 그렇구나. 근데 3할 오픈이 말이 돼요, 그게? 쉽지는 않잖아. 힘들잖아요. 3할 오픈이 리딩이 다도 할 수 있는 그런 타입인데. 근데 오기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하겠다고. 진짜 해줄 거냐고. 해주겠다고 그러더라고. 자, 거짓말 안 하고 딱 3할 오픈을 맞춘 거예요. 진짜 묘하게 네. 딱 그러고 들어갔어요. 네. 딱 들어갔더니 원하는 게 뭐냐 그러더라고. 네.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래서 돈이지. 얼마나 받은 거야? 그게 돈이지.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는 이제 25%뿐이 못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참고로 25% 상한제가 있었어요. 상한제. 그 무서운 거예요, 그거. 더 올릴 수도 없네. 올릴 수가 없어. 아무리 잘해도 그거 못 올리는 거야. KBO의 최고의 약법 중에 약법이 그거였어요. 25% 상한사. 그 몇 년도 없어졌지. 그거 진짜 잘해줬어요. 아무튼 누가 없앤 거니? 이거 잘 없었네, 그거. 나 은퇴할까지는 있었을 것 같아. 네? 내가 그것 때문에 지역이 아주 나 싸우다 돈을 25% 이상 올려본 적이 없어요. 혜택을 못 받은 거지. 아, 너무 아깝다. FA 혜택을 못 받은 거 아니지? FA가 문제가 아니라 25%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3월을 딱 들어갔더니 얼굴이 벌써 이제 달라지더라고. 네. 작년하고 올해가 달라. 나는 여유 있고 딱 그래서 뭘 해주겠냐고. 속으로는 야 이걸 큰 걸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고 들어갈 때 역시 혜택가 짜긴 짜더구만. 25%요. 딱 20% 그냥 그건 기본 올려주고. 딱 그래서 옵션을 보고. 서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뭘 할까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선수를 치더라고. 네. 보너스를 주겠다. 보너스. 보너스를 주겠다 그러더라고. 얼마 주겠냐? 얼마? 네. 얼마 주겠냐고. 너 얼마 생각하냐고. 그러더라고. 1,000만 원 달라. 당시 돈은 1,000만 원? 네. 1,000만 원 달라. 저 주공 아파트 한 채예요. 이야. 1,000만 원 달라 그랬더니 네. 이렇게 있다가 뒤로 가버더라고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겠으니까. 그 당시에 주공 아파트 한 채였어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사장님 작년에 말씀하시지 않냐. 근데 뭐라고 탁탁 그러냐면 우리 혜태가 말이야. 돈이 없지 않냐. 우리 회사랑 비슷한데? 우리 회사도 그러는데. 없지 않냐. 네. 생각을 해갖고 왔더라고. 이 정도뿐이 못 준다. 얼마요? 그러면서 400을 준다. 와. 400. 400. 그래서 이걸 또 올릴까 하다가 네. 아이고 또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그때 언더페이를 받았다는 것만 대단한 모르셨어요? 거예요. 저는 왜냐면 각자 1대1로 계약을 하니까. 그리고 마지막 말이 더 중요했다니까. 마지막 말이. 이 얘기는 절대 누구한테 하지 마라. 아, 근데 또 어떻게 받아놓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 내가 정말 내가 생각했던 그 야구에 정말 내가 하고 정말 행복을 느끼고 야구에 뭔가 좀 반전이 되고 나도 해갖고 많이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다음 연도가 나의 발전이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김종모 선수는 네. 그 요즘 흔히 말하는 뭐 좌효조, 뭐 우종모 이런 이제 표현을 많이 쓰는데 네. 실제로 이제 그 삼성은 우승을 못한 팀이고 네. 김종모 선수는 우승을 여러 번 이끌었던 팀의 중심 타자였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팀에서 빼줘. 예를 들어서 4타수 4안타를 치면 빼줘. 3타수 3안타 2안타 치면 빼줘. 타율 관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김웅룡 감독 그런 거 없어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모 기자가 네. 그런 얘기를 질문을 한 것 같아요. 네. 왜 장효정은 빼주는데 김종모는 안 빼주냐? 네. 그러니까 멋지게 한마디 빵 터뜨렸어. 김은영 감독이. 네. 네. 뭐라 그러냐면 진정한 리딩히터는 전 경기를 뛰어야 돼. 맞아요. 그러시면서 그러면 그 한마디를 일주를 시켜버렸어. 근데 김웅룡 감독은 타율 관리 이런 거 안 해줘요. 절대 안 해줘. 그 진정한 그 스포츠인이고 그분은 그 진짜로 그렇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얻어야만이 진짜 타이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봐주고 이런 거 없었어요. 멋있는 근데 다른 그 당시에 김영덕 감독이나 김성근 감독이나 백인천 감독 주로 이제 일본에서 활약했던 분들은 그 관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그래서 김웅룡 감독이 얍삽하지. 그쪽 그 일본에서 건너오신 분들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싫어더라.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네요. 틀려요. 완전 틀려요. 네. 김성환 선수께서는
정말 하나를 꼽으라면 기록 중에 정말 나는 이거는 정말 잊지 못하겠다. 저는 88년도에 예, 그 당시에 제가 한국 프로야구 최초로 30개 홈런 시대를 열었죠. 30개 홈런. 예.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이만수, 제가 이제 85년도에도 홈런왕을 했는데 그때는 22개로 홈런왕을 했어요. 그 다음에 88년도에는 제가 30개를 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30개 시대가 이제 처음으로 열리게 됐고, 이후에 장종훈 선수가 등장을 하면서 제 기록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경신하면서 40개 홈런 시대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이승엽 선수가 나와가지고 50개 홈런 시대를 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프로야구 역사상 30개 시대를 최초로 열었다는 사람이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 프로야구 최초로 한 시즌에 30홈런 하셨고 20-20 클럽도 만드셨고 20-20 클럽을 제가 했는데 얼마나 재밌냐면 그런 기록이 있는지조차 몰랐어요. 저는 달성하고도 그리고 누가 20-20이야 20-20 뭐냐. 그렇지. 기록 자체가 없었어. KBO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포기도 한데 홈런도 잘 쳤는데 도루도 잘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뭐 이것저것 다 잘하셨어요. 그때는요 무등산 덕입니다. 무등산 덕이 진짜 무등산 덕이요. 아마 지금 그때 당시에 그 타이거스 레전드들은 더 많이 봤어요. 무등산을 뭐 무등산 호랑이라는 표현이 이제 하잖아요. 겨울만 되면 무등산 꽤나 다녔네요, 진짜. 말이에요. 거기 무등산 많이 오염시켰죠. 숨소리로. 숨소리로 깜짝이야. 오염시켰어요. 여러분, 광진비 씨도 무등산을 사랑합니다. 무등산이 저에게 꿈을 잃지 않도록 해준 것처럼 야구 선수로서 저도 누군가의 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등산 하긴. 그래서 하체가 튼튼한 거예요, 전부 다.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 기록. 잊어버리고 싶은 어떤 사건 뭐 이런 거 있을까요? 김정모 전설께서는? 사실 나도 조금 김연하고 비슷하게 야구를 끝낼 수도 있었어. 그렇지. 10번 경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캐치볼을 하는데 여기 볼이 날라. 맞아요. 구강 쪽에 이게 맞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삥 해서 누워있는 제일 먼저 얼굴 보이는 게 김유현이야. 근데 괜찮아? 그래서 맞아, 그때 기억난다. 나도. 그래서 이제 쳐다보니까 이상해. 근데 입 안을 이렇게 나도 처음 느꼈는데 혀를 싹 돌리는데 헛놀더라고 이렇게. 뭐 헛놀아? 뭔가. 알고 보니까 어디가 깨졌나 보다. 깨졌어. 턱이 여기 턱 그대로 쪼개졌더라고 이게. 아이고. 그 이후로 그러니까 서서히 이제 무슨 뭐 그 전에도 안 좋았지만 그런 것도 있어서 좀 그래가지고 음식을 못 먹고 이걸 이렇게 묶어놨었어요. 제 기억에 같이 이제 선수 생활하면서. 근데 그래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고정을 이렇게 하놓으니까 음식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빨대를 통해서 이제 죽 같은 걸 이렇게 해서 이제 먹다 보니까 그 훈련을 할 수가 없죠. 근육이 빠지죠, 그러면. 그 체력이 완전히 빠지는 거죠. 그런 훌륭한 그런 그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그런 그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그런 훌륭한 그런 기량들을 오랫동안 팬들에게 선사하지 못한 것은 야구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불행한 일이라고 저는 보죠. 김상환 전설께서는 좀 잊어버리고 싶은 기록 같은 거. 저는 85년대에 삼진왕, 홈런왕도 했지만 삼진왕도 반면에 삼진왕을 했어요. 욕심이 많거든. 그래서 그때 삼진왕이라는 것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계속해서 삼진왕이 따라다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KBO 연락해서 좀 서류 조작을 좀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좀 더 정교하게 야구를 좀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너무 아무 생각 없이 막 후두르다 보니까. 삼진왕을 안 했으면 홈런왕을 못.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죠. 왜 그러냐면 장타를 나오기 위해서는 강한 스윙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나하고 차이가 그거라니까. 나는 열심히 또닥또닥하고 김현우는 홈런 치고. 디테일하게 치시는. 여기는 정교하죠. 정교하게 치는 스타일이시고. 그렇죠. 파워히트시고. 그게 내가 볼 때는 제일로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하여튼 타이틀은 다 가져가셨네요. 홈런왕, 삼진왕. 제가 이제 타이틀이 꽤 많더라고요. 상당히 보니까. 많아요, 좀 제가 이제 제일로 또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91년도에
그 한일 야구 프로야구 슈퍼게임에서 야구 네. 거기에서 이제 그 일본에서 그래도 그때 사실 우리 좀 농락당했다고 표현을 할까? 일본 애들한테. 네. 도쿄돔에 처음 시합을 하는데 우리도 최고의 정예 멤버가 갔는데 우리가 8대3인가 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딱 올라오는데 이라부라고 그 일본에서는 일본에서 그 뉴욕 양키도 갔다가 이제 물론 지금 이제 뭐 고인이 됐지만 그 160km를 던진다고 막 그냥 마운드에서 폼을 엄청 잡더라고 이렇게 딱 어깨에다 힘주고 막 이렇게 오시냐. 참 진짜 보기가 강병철 감독이 3루 베이스 코치인데 딱 오라오더만 야 저거 1, 2, 3 해갖고 확 한번 돌려버려라 그러더라고. 타이밍 맞춰서. 타이밍 맞춰서 1, 2, 3 초구부터 그냥 확 돌려버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폼 딱 잡고 막 딱 던지는 거야. 160 휙휙 들어요. 그러게 하나, 둘 반에서 막 돌려버렸더니 빠르니까 제대로 맞았더라고. 제대로 하고 넘어가 버린 거야. 이제. 이야. 그래서 2루를 돌아서 3루를 들어오는데 3루 쪽에서 그 한국 그 우리 교포들, 유학생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막 그 환희를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그때 태극기 보면 또 눈물 나요. 나 눈물 나요. 도쿄돔에서. 근데 이제 그 이후로 귀국을 해서 보니까 TV로 생중계 방송을 하는데 너무너무 일본한테 치니까 또 특히 일본한테 치면 그렇잖아요. 짜증나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너무 답답하고 이제 그런 팬들이 그런 상황인데 그 한 방이 게임은 졌지만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내가 그 생각을 하면 좀 자부심이 있어요. 도쿄돔에서 처음으로 내가 또 홈런을 한국 선수로는 처음 쳤고. 근데 이라도 킬러셔. 그때도 치시고요. 그 이듬해 2년 후에 왔는데 또 쳤어요. 2년 후에 잠실에서. 거기서 맞고 내려가고 2년 후에 잠실 야구장에 와서 또 와서 또 맞고 또 오더라고. 근데 또 내가 나간 거야. 나가갖고 때리는데 또 넘어가더라고 잠실에. 근데 두 번 만나고 두 번 때린 게 나하고는 인연이 좀 있어요. 인연이 있어요. 그렇네요. 네. 자, 본격 타이거즈 편의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설의 타이거즈 우리 김성환, 김종모 전설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투수 있었습니까? 이해는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 사실은 호락호락한 투수가 없어요. 사실은 뭐 이렇게 그 중에서도 그 당시에 이제 최고의 자랑했던 그 전북 최동원, 김시진, 또 뭐 노상수, 뭐 줄비하잖아요. 그 저 기라성 같은 투수들이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어느 투수가 만만하다, 어느 투수가 어렵다라고 보지를 못해요. 이게 매 경기에 어느 투수가 나오더라도 매 경기 긴장하고 그 야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최동원이나 김시, 뭐, MBC 그 당시 하기룡이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삼성의 뭐 김일용이, 이선희, 권영호 막 이런 사람들 나오면 그때 다 지금도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사람들이죠. 네. 근데 이제 김종모 전설께서는 한 인터뷰를 이렇게 하신 거 투수 아무나 나와도 된다. 다칠 수 있다. 건방져를 좀 떤 건데 나는 사실 그 투수 중에는 조금 쉬웠던 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한희민 투수가 그렇게 쉬워. 한희민이 맞아. 한희민이도 잘 던졌지. 송지 뭐 이런 친구들. 그분도 잘 묘하게 나는 걔한테 강했던 거야. 그게 천착상이가 있어. 묘하게. 그래서 맨날 사적으로 만나면 형은 왜 그렇게 내 볼을 잘 쳐요? 다른 사람 못 쳐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묘하게 그 후배인데 그 선수하고는 좀 사대가 좀 맞았던 것 같아요. 사대가 맞아요. 투수는 사대가 맞다고 생각 안 해요. 그전 천재기지 그쪽에 있잖아요. 나는 이제 최동원 선수가 제일 어려웠거든요. 최동원. 근데 내가 우연찮게 기록을 보니까 최동원한테 기록이 제일 좋아. 그래요? 최고의 타율이. 나는 최동훈이 만나면 정말 어렵거든요. 나는 싫던데. 어렵잖아요. 나도 싫었지. 무서워. 정말 엄청 잘 던지니까. 근데 나중에 내가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기록을 보니까 최동훈 선수한테 기록이 좋더라고. 롯데 이제 부산 사직구장에서 시합을 하는데 사실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우니 볼이 워낙 세게 들어오니까 타석에 들어가면 공이 돌이잖아요. 네, 무서워요. 그러니까 타석에 들어가가지고 약간씩 이게 다리가 이렇게 조금씩 빠져요. 이렇게 빠지면 사실 못 치거든요. 이 타자는 빠지는 순간 투수한테 지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겁내면 이게 겁나니까. 근데 그때는 내가 이제 또 용기가 뭐 힘이 막 넘칠 때라 던져봐라. 내가 그래갖고 그냥 앞으로 달라들면서 막 쳤거든. 이렇게 들어갔는데 막 몸쪽이 빡 나가다가 막 여기 맞았는데 공이 옆으로 튀긴 게 아니라 맞고 여기 턱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진짜로 엄청 아픈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 당시 이제 김웅룡 감독이 야 괜찮아? 예 괜찮습니다. 나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루를 나갔어요. 나가고 이제 2루까지 가고 뛰다 보니까 아픈 거야 이게. 흔들리니까 앉아. 아 그래가지고 2루에 가냐 도저히 통증이 아파서 그래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나 도저히 아파서 못 오겠다고 했더니 손을 재보라고 이게 안 되는 거야 이제. 아이고. 근데 우리 트레이너가 이거 부러진 것 같네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병원을 가봤어요. 네. 엑스를 찍어본 게 아니라 부러졌어. 여기가 바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러니까 나는 지금 생각해봐도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웃긴 게 뭐냐면 지금은 트레이너 애들한테 그분들한테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런 게 없어. 바로 감독하고 승부야 그냥. 그래. 괜찮으면 나가. 됐어? 못 오겠다 그러면 뭘 못해? 상황이 없으니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나가야죠. 그렇지. 근데 그때 그 선수한테 맞아가지고 팔 부러진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엄청 세게 하여튼 무지무지하게 빠르게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리고 그런 건 아니고? 지금도 약간 신경이 물려갖고 저리. 그때 당시 자, 다음 얘기로는 한국 시리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가장 기억에 남는 한국 시리즈가 있다면 두 분 뭐가 있을까요? 자기의 저는 이제 83년도가 제일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83년도 네. 첫 번째가. 네, 첫 번째. 83년도에 우승을 하고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리고 이제 86년도 때도 조금 감회가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게 또 계속했으니까 뭐. 냉랭해지는 거예요. 또 이겠냐? 뭐. 그리고 이제 선수들도 그런 분위기가 또 이겼어. 우리가 할 건 했구나. 뭐 거의 이런 분위기고.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파티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이제. 올라가면 이기니까. 그러니까 너무 잘하면 안 돼. 그러니까 간혹가다 이렇게 좀 이렇게 타줘야 되는데. 그래서 83년도에 우승을 딱 했을 때 그렇게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때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저는 이제 그때 내가 그때 3루를 볼 때일 거예요 아마. 3루를 볼 때인데 83년도에 그때 감독이 그 김봉현 선수가 그때 이제 여수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 나갖고 얼굴 200 몇 발을 꾸매고 코시염 길려가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 3런 홈런 치고 막 이랬을 때 1안타입니다. 쳤습니다. 자 1, 2간 빠져 안타. 오전 안타. 쳤습니다. 1루수 잡았다. 빠졌습니다. 안타 됩니다. 네, 안타 안 되죠. 3루 위험합니다. 해하기령전은 12타수 3루입니다. 1구 쳤습니다. 좌측 높게 넘어갑니다. 홈런! 김봉현 홈런! 3런 홈런! 김봉현 하기령 나오자마자 김봉현에게 3런 홈런! 그때 너무너무 기뻤던 그런 기억이 나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 그 시리즈 때 우리가 이제 첫 경기를 우리 모든 경기에서 했는데 1회인데 너무 말로가 됐는데 봉현이 형이 타석에 들어갔다가 삼진을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투수가 오영일 투수였는데 오영일. 다음에 내가 5번이었는데 엄청 부담되겠는데? 무지하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엄청 부담되겠는데? 딱 3진 먹고 나오는데 보니까 긴장을 해가지고 그러고 나오시더라고. 야 이거 어떻게 되나? 근데 나는 이제 무슨 생각이냐면 탁 타석에 들어서서 투수를 한번 봤어요. 근데 오영일 투수가 얼마나 긴장을 했던가 다리를 덜덜 떨고 있는 게 보여. 김봉현 선배보다 더 떨었어요. 우리 벤치에서 보니까 다리가 흔들리고 달달달달달 흔들리는 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볼 던지는데 볼이 이렇게 춤을 추고 와 이렇게. 힘이 없구나. 나도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걸 때려서 3루 쪽 베이스 쪽으로 빼서 그게 우리가 이제 시발점이 됐는데. 김정모 5번 타자. 쳤습니다. 허민 2점 내는 2루타입니다. 좌측에 2루타를 때려냈습니다. 쳤습니다. 자 3루수 잡았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3루수 팔프라이로 아웃. 김일식. 근데 치고 나서 도는 순간에 이 사람들이 네 귀에서 한점 소리가 정신이 안 나요. 지금도 그 생각이 짱짱합니다. 제가 좀 조금 보태면 오영일 선수가 오히려 더 긴장을 해가지고 볼 스피드가 원래 있었던 스피드를 못 던진 거예요.
근데 김봉현 선배는 더 긴장해가지고 그 스피드를 못 읽은 거야. 그러니 3진을 모은 거지. 그랬었지. 4번이라 말룬데 4번이고. 네. 그러면 이제 김봉현 나오면 이제 관중에서 난리가 날 거야. 난리 나죠. 무조건 때린 줄 아는데. 네. 뭐 관중 야유 받은 적도 있을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김봉현 선배가 잠실 가가지고 5차전 때 결정적으로 이제 홈런을 때려내면서 진면목을 가시했죠. 확실히 4번 타자는 한 번은 해주네요. 그랬어요. 이게 그때 당시에는 3, 4, 5, 6번 이 정도 선에서 거의 딱 거기서 해결이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1, 2번이 딱 테이블 만들어주면 3, 4, 5, 6에서 다 해결해 주시는. 이 야구를 참 쉽게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 이제 김웅룡 감독님이 그 봉현이 형한테 번트 사인도 가끔 내고 그랬었어요. 4번한테요? 4번한테.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팬들이 막 야유로 막 하고 그랬죠. 그리고 또 재미거리로 삼았어요. 번트를 했다고 막 웃고 관중석에서. 그리고 김봉현 선배가 번트를 내면은 뭐 하일성 씨가 이제 막 그 웃고 이야기하고 막 그런 시절인데 그만큼 이제 그 공격력이 좋았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러다가 보면 다음 타자 안타를 쳐서 김봉현 형이 번트 됐으니 다음 타자 안타를 쳐서 점수를 들어야 되는데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김봉현한테 차라리 강공을 갔으면 오히려 결과가 어떨지 모르겠다는 이 말이죠. 그래서 거의 나온 얘기가 그 당시에 유행어처럼 나온 얘기가 경기 시작하면 졸고 있다가 승리하면은 일어나서 하이파이브하고 나오시면 된다. 왜 맥없이 번트를 사인을 내고 해가지고 경기를 망치냐. 어? 이런 유행어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확실히 얘기하다 보면 김웅룡 감독님 뒷담화가 잘 나오네요. 아니 왜 그러냐면 이 친밀하잖아요. 재밌네요. 재밌네요. 그 1번부터 9번에 그 들어가기가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야구 선수들은 정말 그게 힘들 것 같은데 현역 때도 그러셨잖아요. 저는 이제 비교적 14년 선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좀 많이 한 편이죠. 사실은 박철호, 이건열 선수가 있어요. 후배가. 근데 그 선수들 2명이 다 전부 일루수가 포지션이에요. 계속 일루 보셨잖아요. 제가 저 일루를 봤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김봉현 선배가 일루를 보다가 83년 이후에 이제 그 일루 자리를 저에게 인수인계를 해주셨죠. 지명대타로 돌아오고. 지명대타로 돌아오고 난 일루로 돼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은퇴할 때까지 제가 그 일루를 지켰어요. 안 놓친 거지?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몰랐죠. 내 밑에 후배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몰랐어요. 심지어는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이건열 선수 이야기가 저 선배는 어떻게 해서 아침에 야구장 나올 때 교통사고도 한 번 안 나는지 모르겠다고. 이게 뭐 잘못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얼마나 애가 타면. 내가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포지션 경쟁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서로 간의 인간적인 그런 그 번뇌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이제 선수들한테도 좀 있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로 간의 경쟁은 하되 그런 그 경쟁 상대들끼리의 어떤 그 정을 좀 꼭 나누면서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지 않냐. 상처를 주지 말고. 경쟁은 경쟁으로만 끝내고. 그렇죠. 인간적인 어떤 유대는 가지고 있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내가 이건열, 박철호한테 늘 미안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다 지나고 나서 미안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그냥 지나고 나니까 미안한 거죠. 근데 지금이야 웃고 얘기하지만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그 후배들도 생각이 나시는 거죠. 그렇죠. 포지션의 라이벌도 있고 경쟁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이제 구단과의 그런 기싸움 같은 거.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혜태하고 삼성하고 이렇게 경기를 하면 무조건 혜태가 이겨야 된다고 우리는 응원을 했으니까. 그리고 또 색깔이 우리는 빨간색이 약간 색깔이었고 저쪽은 파란색이었고 당시에는 약간의 지역 감정도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이겨야 사실은 약간이 아니고 심했죠. 엄청났어요. 그 삼성과의 추억도 한마디씩 좀 해주시죠. 김정모 전설부터요. 제 기억에는 이제 내 개인적인 계획보다는 그때 이제 삼성하고 게임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좀 몸이 좀 안 좋아서 지금 저 병원에 계시는데 네. 차영화 선배라고. 1년에 홈런 한 개도 못 뛰는 선배예요. 맞아요. 그런데 삼성구장에 가서 2개를 때린 분이에요. 대단하다. 네. 평생 때릴 거 다 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3, 4, 5번 위에서 못하면 네. 또 그 9번 타자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일어나고 그게 혜택했어요 사실. 삼성한테 그렇게 유독 이기려고 했던 뭐 근본적인 어떤 에너지는 뭐였을까요? 근데 이런 건 있었을 것 같아. 네. 삼성 선수들은 너희들이 배고팠으니까 돈을 먼저 줄게. 우리는 잘해라. 그건 주겠다. 틀리잖아요. 우리가 이겨보겠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런 데서도 조금 더 선수들하고에 대한 그리고 선수들 개인이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삼성은 부자 구단, 우리는 가난한 구단. 근데 돈을 많이 못 받았어요. 우승은 많이 하고도. 근데 선수 개개인의 그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나는 자존심이 있었어요. 나는 너희들보다 돈은 많이 못 받지만 야구는 니들이 우리한테 상대 안 된다. 라는 식의 어떤 그런 자부심. 이것이 야구장에서 펼쳐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이라는 구단이 선수들도 좀 막강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좋은 멤버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 선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자존심이 팬들과의 싸움에서 자존심이 했어요. 맞아요.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 팬들은 삼성 너희들은 타이거스를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돈은 많아서 돈으로 어떻게 해봐도 야구는 못 해본다. 라는 팬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삼성한테 지면 난리 났어요. 네. 뭐 그런 경우 있지 않으셨어요? 팬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혹시 이렇게 막 못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 거야 뭐. 게임 하면 매일같이 그렇죠. 사실 뭐. 우리는 많이 이기니까. 버스 불태우고 이런 불태웠어요. 것도 그랬어요. 사실 그런 부분의 이제 일부분인데. 그 버스를 불태워왔던 그 결정적인 원인은요. 광주구장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광주구장에서 진동환 선수가 잘 던지고 있다가 신문에 의하면 광주구장의 어느 팬이 10원짜리 동전을 던진 게 머리에 맞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진짜 그렇대요. 신문에 나왔어요 그 당시에. 그래요? 10원짜리 동전으로 인해서 이제 그 감독이 그때 정동진 감독이 그걸 이제 인터뷰에 이제 한 거예요. 정말로. 그 뒤로부터 흔들린 거예요. 잘 던졌던 친구가. 그래서 이제 뒤집어 졌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를 갔어요. 간 때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난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 니네들 대구 한번 와봐라. 대구 오면은 텃세를 정확하게 보여주겠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사실은 위험한 발언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이런 것들이 팬들을 자극시킨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양쪽 그 타이거스와 라이온스의 팬들은 자존심 싸움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쪽에 난리가 난 거예요. 부채질한 거지. 우리 좀 두렵더라고요. 갔는데. 근데 그날 경기도 이제 한국 시리즈 대구에서 하는데 그것도 역전승으로 이겼어요. 맞아요, 역전승. 역전승으로 이기니까 이제 관중들이 이제 이게 열이 그렇지 않아도 열이 받아갖고 있는데. 그러고 우리 버스 그쪽 뒤에 그 야구장 뒤쪽에 있는데. 그리 우르르 몰려가갖고 거기다 불을 질러버렸잖아요. 대구에서. 그래가지고 버스가 그냥
완전히 다 타버렸어요. 전부 다. 그게 86년도. 87년인가 6년인가 하여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뭐 난리가 났죠. 뭐 잘 타더라고요. 진짜. 그때 버스는 안에가 전부 다 그 커튼, 커튼이 이렇게 다 이렇게 그런 커튼이 다 있었어요. 바로 잘 타죠. 그때는 진짜 지역의 싸움이었고 뭐 당시만 해도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뭐 야구장 가면 그렇게 뭘 던지시고 욕을 하시고 술 드시고. 네, 지금은 이제 정말 좋아진 것은 관전 문화가 좋아진 것은 많이 좋아졌죠. 정말 바람직한 일이에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파란 유니폼, 빨간 유니폼을 같이 입고 앉아서 같이 응원하고 온다는 것은 맞아요. 이건 휴먼 스토리입니다. 맞아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매우 좋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권에서도 그때는 일부러 지지를 막 했잖아요. 맞아요. 어느 정도. 사실 이것들은 이제 그 야구 팬들이 어떻게 보면 극복한 거잖아요. 이게 저는 참 그것은 정말로 잘한 거고 그다음에 그 야구장에 독주 먹는 거 막은 거. 캡틴 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패스포트 막 양수 막 그런 거. 나 이들 먹었었는데. 근데 왜냐면 그런 걸 먹으면 이게 이제 독한 술을 먹으니까 사람이 정신이 이제 혼미해지는 거예요. 순간 올라오니까. 자기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이게 사건을 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맥주만 아주 점잖하게 하니까 관중들 또 아이들을 또 데리고 와서 가족들 간에 관람할 수도 있고 참 좋아졌는데 그 버스 불태우고 반스만 하얀 반스 있잖아요. 쌍방울 하얀 반스 그럼 입고 그 망 올라가가지고 이런 것을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죠. 그렇죠. 맞아.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때 쭉 그 관중이 떨어졌어요. 여성 관중이 특히 많이 감소가 돼요. 가면은 불편하지. 가족들이 안 가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보여주기도 힘들고. 남자들끼리는 재미로 술 먹는 재미로 가지만 그렇죠. 여성 팬들하고 그 가족 팬들은 안 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부터 클린 베이스볼을 주장을 하면서 그런 그 도수가 이 높은 도수의 술을 안 파는 걸 아주 잘한 거예요. 잘 됐어요. 아주 잘해서 지금은 그 관람을 하는 매우 쾌적하게 또 야구장도 많이 좋아졌잖아요. 정말 좋아졌어요. 좋아졌죠. 동서화합은 야구부터 시작했어. 그랬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소위 말하는 당시에는 이제 야구로서는 앙숙이었는데 어떻게 그 당시에는 팬들도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김웅룡 감독이 막 삼성으로 가고 김종문 선수도 삼성으로 가고 선동열 삼성이니까. 근데요, 그 내면에 이런 게 있었다고 그래요. 저희는 잘 몰라. 나중에 이제 들은 얘기인데, 이 한국 시리즈 이제 삼성한테 우리가 이기고 그러면요, 그 우리 관련 그 기업 해태에 있던 그 구단 직원들이 삼성에 가서 그 삼성 직원들이 와서 그런 노하우가 이런 것을 막 물어보고 공부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혜택 것을. 어떻게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뭘 하느냐.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 문제였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때 나 아까도 잠깐 뭐 우리가 그 선수들 그 구단 내부 프런트들하고 선수들하고의 관계 이런 것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뭐라고 보여지는 것 외에 그런 그 끈끈함 이런 것들은 그 시스템 문제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인간관계죠. 인간관계 이제 그런 것들을 삼성에 못 갔는데 그 나중에는 안 되니까 그런 벤치마킹을 해서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 싹 데리고 와보자. 거기 있는 사람들? 해태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오자. 프런트를 싹 데려오자. 아니 선수들도 야구단에 있는. 그래서 김웅룡 감독이 갔죠. 이강철 선수 거기 갔죠. 여기 김동무 코치 거기 갔죠. 뭐 다 유나모, 조충렬 전부 해태 사람들이 다 거기 갔잖아요. 레전드. 그래서 결국은 선동열을 갔고. 레전드들 다 갔는데 왜 김성환 레전드 안 가요? 저는 이제 여기서 좋은 자리가 있는데. 아니 집을 지켜야죠. 집을 지켰죠. 그래서 다 갔는데 나만 남았죠. 그래서 저는 끝까지 이제 타이거스맨이 됐는데요. 지금 한참 생각해보면은 여기저기도 한 번씩 다녀봤었으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유일하게 마지막까지 남아서 여기서 지켰던 사람이 유일하게 나밖에 없을 거야. 아마. 빙그레하고 그 생각이 나는데. 빙그레 이제 광주 경기인데. 야, 추억의 빙그레네. 그때 주자가 3루에 원아웃에 이재훈 선수가 있었고 누가 친 게 나한테 희생플라이야 이렇게 나왔는데 딱 그 거리를 보니까 쉽지는 않겠다. 근데 이거를 우익수에 잡아서 이거를
승부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더라고. 그때 내 어깨가 그래도 어깨가 좋았어요. 그 당시에 송구가 좋았거든요. 그 이제 일루 보고 나 있으면 그런 콤비는 잘 맞았었거든 이게. 그러면서 내가 그 노이트 이런 것도 노예랑 이런 게 생겼는데 승부하겠더라고. 그래서 승부를 했는데 사실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볼이 높았어요. 난 그걸 넘어가는 줄 알았어 이게. 그런데 장채근 포수 정확히 가더라고. 그랬어요. 그게 아웃되는 바람에 그 다음부터 우리가 탄력을 좀 받아서 우리가 좀 승승장구를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한 번에 노바운드로 갔어요. 노바운드로 가버렸어요. 노바운드로 갔다고. 예. 근데 상당히 먼 거리에서 저도 지금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물론 송구가 정확했기 때문에 장채근 포수로 왔어요. 장채근 포수가 이게 크잖아요. 홈베이스를 점령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딱 점령하고 있으면 공이 만약 이렇게 왔으면 점령할 수 없죠. 공이 워낙 정확하게 와서 약간 늦었어도 딱 잡고 버티니까 홈베이스에 못 밟은 거예요, 주자가. 탁 밀려나가지고 툭 떨어진 게 아웃돼버렸습니다. 장채근 포수가 어떻게 보면 그것이 베이스커버를 잘했네. 베이스커버를 잘했는데 요즘에는요. 그게 홈 충돌 방지법에 의해서 사실 유죄를 받아야 돼, 유죄를. 요즘은 그게 없어졌어요. 못하게 하잖아요, 요즘에. 그 중에 하나 또 이제 걸출한 후배가 들어오잖아요. 이제 선동열 이어서 이제 이종범이라는. 이종범 선수가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떤 기억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은퇴를 하고 그 다음 연대에 93년에 들어왔으니까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참 그 당시에 타격 코치인 김봉현 선수가 힘들었어요. 왜요? 왜 그러냐면 당대 이종범이는 정말 대단한 선수가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모든 언론이나 팬들이 다 주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초반에 들어왔는데 이게 별로 그렇게 좋게 안 보인 거예요. 말하자면 이 내부에서는 왜 그러겠어요. 긴장도 하고 하니까 그렇게 좀 시간을 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뭔가를 못 보여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이제 그 다음에 김봉현 코치 하면서 내가 보조 코치를 하지. 이제 이군 코치 하면서 보조 코치 됐는데 이종범 아버님 나를 찾아왔어요. 그래 아버님 웬일이시냐?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김봉현 코치가 우리 아들을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타격을. 그래서 당대 아마추어에서는 최고인 타자인데 인정을 안 한다. 그러니까 나하고 그게 왜 인정을 안 하는 이유를 생각해봤다. 본인은 홈런왕이고 이종범이는 교타자인데 나하고 맞는 것 같다. 내가 좀 지도를 해달라. 이렇게 온 거예요. 얼마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지금. 아니, 감독이 해야 될 말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아버님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이제 시간을 좀 두고 있으면 얼마든지 능력이 되니까 아마 올라올 거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봉인이 형한테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형 좀 시간을 주세요. 지금 만지지 말고 아버님이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좀 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역시 올라오던 거예요. 능력인 선수는 올라오더라고. 나는 이제 이종범 나는 같이 했어요. 제가 93년도에 이제 입단을 하고 저는 이제 그 은퇴 거의 말년이죠. 제 일루를 봤는데 그 유격수를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로 그 발도 빠르고 이 수비 범위가 엄청 넓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타이거스가 상당히 이제 이렇게 규율이 셌어요. 그래서 이종범 선수는 신인이잖아요. 근데 모든 생활에 또 경기하는 거 이런 것들도 좀 위축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선배들이 워낙 기라성 같은 사람이 많으니까 좀 위축된 것 같아서 자기 플레이를 잘 못해요. 지금 말하는 것도 처음에 와가지고는 이 아이가 약간 그런 긴장감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기 플레이를 못하는 것 같아서 한 번은 이제 여기 이제 코치고 나는 그때는 선수니까 제가 왕고참 선수니까 뭐 이종범 선수 저거 띠동갑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야구만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사실은 뭐 한참 더 나이가 뭐 이제 차이 나니까 어렵죠. 이 선수들이. 그 이제 불러놓고 얘기를 했어요. 모든 것은 네 능력대로 해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누구도 너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얘기를 안 할 것이다. 도루도 뛰고 싶으면 뛰어라. 살 자신 있으면 뛰고
방망이도 치고 열심히 네가 가서 3루까지 가고 싶으면 3루까지 가고 플레이 자체를 마음껏 해라 막. 이게 진짜로 그 뒤로부터 날르기 시작하는데 그렇죠. 지 마음대로 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 잡지를 못해 다른 선수. 슬라이딩 했는데 베이스를 넘어갔어요. 넘어가 그래요. 그냥 그렇게 하더라고. 베이스를 넘어갔어. 그래서 나는 그때 당시 지금도 생각이 나지만은 이종범 선수에게 위축되지 않고 리플레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준 것은 참 대단하다고 봐요. 그때 사실은 그 우리 타이거스가 프로예요. 전부 다 선수들이. 그 규율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규정을 어기면은 상당히 좀 질타를 하고 뭐라고는 하지만 그 야구하는 데 있어서 그런 좀 자유로움을 줄 수 있고 좀 그런 것은 우리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사실 우리 혜태가 자율야구를 제일 먼저 했던 거예요. 그래요. 다 알아서 해요. 김웅준 감독도 이래라 저래라 절대 얘기 안 해요. 그 선후배 사이에서도 이제 서로 간에 그런 좀 그렇죠. 관계가 있으니까 서로 챙겨주고 같이. 그리고 야구 훈련 시간에 김웅준 감독의 지로는 길게 하면 부상이 온다고 그랬어요. 짧고 이게 우리는 전지훈련 가도 3일 훈련하고 하루 쉬어요. 휴식이에요. 그 대신 네가 알아서 혼자 개인 훈련을 많이 하라는 얘기죠. 다른 감독들은 김성근 감독 같은 경우에는 10시간씩 시키죠. 지옥 훈련 12시간씩 시키고 그렇죠. 다들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나는 선수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자율훈련을 할 수 있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단체로 12시간 있는 것보다 내 개인이 2시간, 3시간 열심히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본인한테 맞출 수 있으니까. 네,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외부에서는 타이거스가 너무 강압적으로 무엇을 한다, 뭐 훈련도 안 하고 개인의 능력이 뭐 맡긴다, 뭐 이렇게 그 게으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경기가 2시 경기면요 아침 10시부터 나가서 자기 혼자 다 연습을 해요. 하긴 그게 좀 말이 안 맞는 게 프로는 성적이 안 되면 떨어지잖아요. 그럼요. 본인의 어떤 미래가 달려있는데 슬렁슬렁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긴장을 하면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건데. 타이거즈에 뭐 야구의 왕국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당시에 이제 우리 전라도의 그 서름을 또 야구로 또 많이 풀어주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당시를 추억하려면 요즘에는 이제 막 우승 반지도 있고 막 다 있잖아. 막 기념할 수 있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당시 거를 좀 가져다 달라 했는데 지금 뭐 가져오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건 뭔가요, 지금 이거? 제가 지금 유일하게 우리 집 남아있는 거 이거예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네, 금 묻혀 있잖아요. 예. 타이거즈. 타이거스 마크 금으로 돼 있어요. 순금. 근데 이거는 왜 안 됐어요? 그 박물관에. 박물관에 기증을 하셨나요? 제가 이제 제가 한 200여 점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이제 제 집이 한 칸을 전체를 그걸로 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박물관을 만든다고 하니까 나보고 기증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근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박물관에도 보관하는 것이 더 오래 보관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 관리를 잘 해줄 것 같고. 그래서 KBO가 박물관 진다고 해서 다 했는데 지금 박물관 안 짓고 있어요. 네? 왜? 미국 사정이지 이제. 그때 이제 돈 뭐 580억인가를 얼마를 해서 기장인가? 기장군. 예, 거기다가 이제 만든다고 해서 이제 그 선정을 했는데 아마 선수를 다 줬을 거예요. 많이 줬어요. 그래서 이제 줬는데 와서 저 1톤 트럭 있잖아요. 트럭으로 까뜩 치러 갔어요. 전부 다 가져갔어요. 그쪽에서. 다시 주라 그랬어요. 지금 야구 그 KBO 지하에 가면 그게 다 보관이 잘 돼 있대요. 그래요? 근데 이것만 안 가져간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이 여기가 금이 붙어 있는데 이 금값을 줄 수가 없다는 거지. 근데 이걸 뜯어갖고 깰 수도 없잖아요. 이걸 놓고 가더라고. 나는 그 계산을 못했네. 나도 금 들어가 있는 걸 줬는데. 그 사람이 나는 그래서 가져가는데 안 가져가더라고. 그러면 기증은 그냥 무상으로? 무상 기증이에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먼저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조건이에요. 가지고 올 수 있는 조건으로? 혜태 타이거스 시절의 이야기가 오늘 주된 얘기 같고 그래서 이게 지금 1982년도 시작을 해서 지금 83년도까지 연속 150경기 출장을 했어요. 한 번도 안 쉬고. 그 기록을 길이에서 이렇게 한 경기도 빠지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걸 준 건데 이 이후로 어떻게 됐냐? 그 잠실 야구장에서 지금 요즘에 그 유튜브에도 돌아다니더만 김감철 심판하고 싸우고 퇴장당해갖고 연속 경기가 출장이 거기서 끊어져 버렸죠. 배트 던져가지고. 배트 던진 게 아니라 헬멧 던졌지. 헬멧을 던졌는데 재밌는 게 말이에요. 화가 워낙 나니까 헬멧 던지고 배트 던지고 퇴장을 시키더라고요. 화가 나니까 유니폼을 딱 벗으면서 너 유니폼 벗고 한번 붙어자. 내가 그런 거예요. 너 심판복 벗고 유니폼 벗고 붙자니 말이야. 경기장에서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당시 83년도니까요. 네. 그때 어떤 시대냐면은 그 전두환 맞아요. 시절이에요. 맞아요. 네.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그 무슨 그 기관에서 TV를 보다가 네. 저 애는 유니폼 벗는 것이 야구하기 싫은 모양이네? 안기부예요? 아니 그 뭡니까? 그 뭐 있었잖아요. 이렇게 네. 그 뭐라고냐? 그거 보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야구도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 모든 이제 사회에서 약간의 위화감을 주고 뭐 하는 짓이 있으면 불러다가 그때는 거기서 그냥 직길 아웃 시켜버리고 근데 이게 연봉도 신문에 막 돈 많이 줘라 적게 줘라 막 싸우고 그러면 네. 개입을 해가지고 적당히 좀 하라고 이렇게 하고 25%를 거기서 만든 거 아니야 혹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서 저의 유니폼 벗고 싸우는 것이 야구기 싫으면 야구 뺏기 유니폼 야구 시키지 말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 듣고 얼른 유니폼 입었죠. 우리 김정모 선수께서는 반지 가졌어요. 당시에는 우승 반지가 아니었다면서요? 메달이었다면서요? 메달인데 지금도 메달은 줘요. 아, 메달도 주고? 메달이 있어요. 네, 주는데 외국은 옛날부터 이제 오래됐으니까 반지가 이렇게 준비됐었는데 그러니까 90년대 후반인가부터 아마 이제 KBO에서 이걸 만들어서 이제 주는. 아, KBO에서 주는 거예요? KBO에서 주는 거예요. 아니 김종모 전설이 있는데 김성환 전설 저는 반지가 없어요. 아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기아 거예요 사실. 아 기아 거. 기아 내가 2009년도에 수석 코치 할 때 이제 그 전에는 없죠. 저는 이제 제가 시합에 참여해서 이긴 게 7번인데요. 네. 그 당시에는 이 반지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매달만 한번 걸어주고 메달 하나 이렇게 걸어주고 그거는 끝났는데 이게 언제 본 게 이거 준다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한동안에는 우리가 그 당시 멤버들 이게 돈 내가지고 우리 타이거스 우리 레전드들 모임이 있거든요. 아 예. 근데 이제 타이거스 혜태 유니폼을 입었던 사람들만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모이는데 거기서 논의가 한번 된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이라도 참여해가지고 그 경기를 했던 사람들을 모아서 이거 하나 만들자. 뒤에다가 뭐 몇 년도 다 이긴 놈이 여기다 딱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보자.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돌리면 있었어요. 사이드로 나 부럽네. 이거 처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돌려?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아니 안 돌아가. 안 돌아가는 거야? 근데 그 반지 하나 있으면은 기분 좋잖아요. 미국의 그 유명한 선수들은 자기들 모임할 때 이 손가락에다가 다 끼고 다섯 개. 그럴만도 해. 김성환 전설은 제가 광고도 찍은 걸로 이제 조사가 다 나왔는데 뭐 영화도 나오고 김정모 전설은 혹시 있습니까 그런 게? 난 얼굴이 틀려서 그런지 영화계에서는 안 부르더라고. 영화계에서는 안 부르고 뭐 다른 건 없어요 사실. 없어요. 우리 김성환 전설은 제가 그 영화도 봐봤어요. 예.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예. 그거 처음에 제의를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그게요. 야구 얘기인데 이제 고소영하고 영화배우 고소영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람이 이제 탤런트 역할을 하고 그 임창정 씨는 심판이에요. 근데 제가 일루 베이스 코치를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런 스토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혜태 타이거스 야구 팀에서 이제 그 그림이 나가는 거예요. 김웅용 감독이 약간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 옆에 내가 이제 코치로 있었으니까 딱 있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저는 거기 나가서 뭐 이야기할 줄은 몰랐어요. 그냥 앉아만 있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김웅용 감독이 야, 김 코치 나가봐. 이게 대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디로 나가요? 내가 이제. 그러니까 나가서 심판한테 항의하라는 거예요. 항의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항의하라고 하니까 나가가지고 그랬죠. 임창정 심판한테 나 그냥 나가라 해서 나왔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폰만 이렇게 막 항의하는 척하고 이제 이렇게 하라고 했다 이제.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니까 한번 이제 리허설하고 하니까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제 뭔 얘기냐면 김웅룡 감독이 야 우리는 출연료 안 주나?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사 대표가 드려야죠. 이제 그랬어요.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처음에는 사실 우리가 그냥 까메오로 그냥 이렇게 무료로 해주기로 돼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나도 이제 무료로 하는 줄 알고만 있었죠. 아 그러더니 얼마 드릴까요? 온 게 1억 줘. 그런 거예요 이제. 아 그럼 안 받겠다는 소리구나. 1억 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1억 아니겠죠? 아니 1억 주라고 그랬어요. 진짜요? 진짜? 대놓고 아니 그냥 농담 비슷하면 1억 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아주 웃었어요. 그래서 좀 있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었죠. 좀 있으니까 1,00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까메오로 나왔는데? 그거 한마디. 야 나가봐. 이거 한마디에. 김웅룡 감독님한테? 예.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 김웅룡 감독이 1,000만 원을 받았으면 나는 얼마를 받아야 돼요? 그 나도 농담 비슷하면 이렇게 얼마를 드릴까요? 그래서 알아서 주셔. 그냥 한 700만 원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뭔 소리대 이게? 속으로 이제 생각도 안 했는데. 진짜 주는 거예요? 꽁통이 생겼잖아 지금. 거기까지. 그래 받았어요. 700만 원을 딱 입금을 시켜줬대요. 우와. 그래서 내가 그냥 김웅룡 감독 말 한마디에 내가 700 그냥 버렸잖아요. 그냥 본인이 다 쓰셨어요? 근데 다 집으로 들어갔죠. 집으로. 근데 그 뒤로 이제 그런 게 하니까 제가 이제 드라마에서도 첫 번째 야구 관련 드라마가 옛날에 있었어요. 그것도 드라마에서도 나와서 한번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나가서 이래. 출연료를 거긴 또 안 주더라고. 또 한마디 해야지. 저는 2회분부터 빠지더라고. 잘 못했는데. 우리 그 생각은 난다. 옛날에 우리 초창기 때 그 뭐죠? 까치 나온 영화. 맞아. 우리 그거 한번 했던 기억나. 최재성 씨가 나왔었나? 네, 최재성이 나오고. 그러면서 기억나네요. 다들 물어보는 게 선동열 투수하고 같은 팀이었으니까 다행 아니었냐. 선동열이가 다행이죠. 선동열이가 다행이었다? 그럼요. 선동열이 다행이지. 보세요. 선동열이요. 우리 연습 경기 할 때 1회전 못 버티고 내려가요. 진짜요? 연습 경기인데 우리 자체 청백전하고 그러면. 선배여서 슬슬 던져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건 모르지. 이제 선수들이 던졌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한간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방송인지라 또 유튜브 방송이고 패널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선동열이는 큰 행운아였죠. 남들은 그렇게 반대를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순철, 김종모, 장치혜근, 김성환, 김봉현은 그때는 없었네. 없었어요. 그런 그 후화 타자들 속에서 선동열이가 4팀이 있었다. 선동열이 버텨낼 수 있었겠어요? 못 버틴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믿거나 말거나인데. 김정원 선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표정은 그게 아니었어. 고개를 숙이다가 갑자기. 사실 유명한 투수예요. 인정. 뽀급이죠. 그렇죠. 대단한 거죠. 저 어렸을 때 이제 기억은 본인의 그 공구지를 위해서 체력을 위해서 막 뱀도 막 먹었다. 그건 사실 같아요. 사실이에요? 네, 아버님이 내가 그거 한번 뺏어 먹은 적이 있어요. 뱀을? 네. 뱀을 보낸 거. 그렇죠. 그 언제냐면은 야구장이 우리가 없어가지고 강주 1구에서 훈련을 할 때가 많아서 힘들었네요, 진짜. 근데 그때 마침 누나가 나도 큰 누나라고 알고 있는데 큰 누나가 이런 보온병에다가 그러니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전해주더라고. 끝나서 그때 우리는 사실 이제 끝나면 이렇게 자꾸 만나고 그랬는데 끝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거 있더라고요. 그거 뭐냐 그랬더니 이거 그거래요. 그거다. 그래서 한번 줘봐. 그랬더니 안 줘. 그래서 그럼 뭔가 냄새 한번 맡아보자. 그냥 밥 마셔버렸어요. 근데 좋더라고. 그거 한 번 먹었는데? 아니 그 느낌이 좋아. 느낌이. 맛은 좀 이상하지 않고. 그러지는 않고. 식품인데요. 달 고와서 갔기 때문에 좋더라고. 거기다 이제 생강이고 뭐고 많이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맛이 좋죠. 진짜 저는 두 분의 체력 보강을 어떻게 했는지 좀 궁금해요. 지금이야 뭐.
사실은 여름에 계속해서 경기를 하니까 땀을 많이 흘리니까 체력적으로 소모량이 많아요. 더더군다나 투수도 나가야 되지 막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어려웠는데 저는 제 주위 분들이 이제 장어 양식장을 하시는 분이 좀 있었어요. 그 민물장어. 그러면 얼마나 재밌는 일이 있었냐면요. 그것을 한 번은 갖고 왔는데 처음에 가져왔을 때 20마리를 주더라고요. 큰 놈을. 그래서 이놈을 한꺼번에 다 고자.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앉아가지고 물을 팔팔팔 끓여서 이제 큰 이렇게 솥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 높은 거.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뚜껑을 열으라고 하고 나는 이놈을 팍 부숴버렸어. 산 놈을. 산 걸 팍 부수고 팍 닫으라. 그래갖고 꽉 갖고 있으라 이렇게 했는데 딱 들고 탁 부쉈는데 0.01초 만에 한 마리도 없이 다 도망가 본 거야. 깜짝 놀랐어요 나는 진짜로. 장어가 그렇게 힘이 좋고 그 순발력이 그래가지고요. 뭐 베란다 아니 저 뭐야 그 저 집안이 엉망 지방으로 어디로 탔는데 내가 숫자를 20마리라고 쉬었으니까 다행이지. 그게 바가닥에서 꿈틀꿈틀하니까 뱀이 꿈틀꿈틀 막 온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것을 못 잡겠어. 잡아도 무섭기도 하지만 또 미끄러졌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아파트 경비 하시는 분한테 부탁을 해서 이제 그분이 따오더만 이건 그냥 잡아 안 되면서 장갑 목장갑을 갖고 오시더만 같이 이제 셋이 있었는데 한두 마리가 안 보이는 거야. 어디 갔을까? 이 저 쇼파 뒤쪽에 이제 막 이런 데까지 막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20마리를 채웠죠. 결국에는 한참 잡아갖고 채워가지고 이제 그분 고생했다 5마리 주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어떻게 하면 쓰겠냐 했더니 참기름을 넣고 미리 넣고 끓여가지고 다 죽으면 그때서야 물을 넣고 구워야 된다는데 물을 펄펄 끓인 놈을 집어넣어. 순서가 틀렸어. 깜짝 나 뒤집어진 줄 알았어.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먹어요. 그냥 넣으면 묵처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 먹을 때 이제 그걸 뒤어가지고 간 좀 해가지고 소금 해서 그걸 먹어요.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그 땀 흘리고 고단백이라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도 장어를 좋아하시나요? 예, 지금도 먹습니다. 김정원 해설은 어떤 걸로 보양을 좀 하셨어요? 저는 이제 그 우리 저 김선 의원보다 먹성이 좀 틀려요. 내가 좀 가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멍멍이. 과거에 그런 게 좀 있었죠. 지금은 안 먹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데 그거를 주로 해주고 그리고 이제 조금 이렇게 내가 현역 때도 조금 다른 음식을 먹으면 몸이 안 좋고 그래서 이제 그걸 위주로 좀 몸에 맞는 거 위주로. 사실 우리 옛날에 저 뷔페 막 가고 그러면 나는 못 갔어요. 그 정도로 내가 은근히 입맛이 좀 까탈스러워. 그렇다고.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웬만하면 자 닥친 대로 먹었죠. 그러니까 힘을 쓰는 거예요. 이제 고기도 사실은 이제 하체는 좋은데 상체가 발달이 안 돼가지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힘을 써야 된다 해가지고 소고기를 먹어야 된다. 소고기 이것도 생으로 먹어야 된다. 생으로. 그래서 그 밥상에 꼭 한 200g 정도를 날마다 계속해서 한 달 정도만 이렇게 계속 생고기를 갖다 놔주고 막 그렇게 먹었어요. 근데 확실히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먹으니까 힘이 좋아지더라고요, 진짜. 역시 운동을 하려면 먹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의식적으로 먹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뭐 건강은 좀 괜찮으신 거죠? 예, 지금 뭐 워낙 건강해서 탈이죠. 너무 좋아지고 갈수록 큰일 났어야지. 배가 많이 나왔어요. 어찌 먹었던가.